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코엑스에서 한미 FTA 공청회를 열고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발표한 뒤 전문가 종합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와 전국 농민회 연맹 등 농업 축산업 관련 단체들이 공청회 무산과 또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며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달걀 등을 던져 토론이 중단됐습니다. 단체들은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 농축산업계는 피해만 커졌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언급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추가 계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청회는 진행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달 김장 채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을 보면 9월과 비교해 지난달 호박은 47% 넘게 가격이 내렸고 배추와 무값도 40%가량 값이 하락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김장 채소인 배추와 무의 경우 출하량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갈치와 오징어, 소고기 등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9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18조 원이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거둔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2%포인트 상승한 82.5%를 기록했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9월까지 12조 7천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일간 운영되며 위원은 총 20명으로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장인데 코스피는 하락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이와 반대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는 주춤하고요. 고점 경신한 뒤에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넘은 이후에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쪽부터 조금 자세히 보자면 전기전자업종, 은행주 관련해서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있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지수가 좀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일 겁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순환매 장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까지 최근에는 확인이 되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고점에서 주춤하고 있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시장 진단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54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5포인트대까지 낙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2,530포인트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저가 매수세에 유입됐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0.19% 정도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상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지금 격차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24억 원. 외국인이 1,583억 원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옵니다. 개인은 1,250억 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오름세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하락이었는데 말이죠. 현대차 보합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1.57%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1.25% 올라가고요. 삼성물산이 약보합권 지금 1% 하락까지 내려갔네요. 그리고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올라가고 네이버는 연일 주춤하면서 80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2.47% 하락하고요. 한국전력, SK텔레콤은 올라가지만 금융주들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를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 말씀드린 대로 1% 넘게 상승합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는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어느새 717포인트대까지 올라옵니다. 700포인트 넘긴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많이 올라왔네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710포인트부터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1% 상승까지 계속해서 시간 지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크리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305억 원 사고요.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사는데 연기금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지금 나왔고요. 이와 관련된 정책 발표가 조만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1,337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까지 모두 오름세입니다. 신라젠 보합세고요. 시티슈진 그동안에 좀 상장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지속적인 소폭식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갑니다. 코미팜 2%대 낙폭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K머티리얼즈 6%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휴젤이 0.28% 빠집니다. 하지만 포스코캠텍, 펄어비스, 서울반도체 올라가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RPG 게임, 지금 모바일 RPG 게임 얘기 나오면서 오늘 7%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오름세입니다. 소폭이지만 80전 상승하면서 원화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조현주 원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장부터 좀 여쭤볼 텐데 우리 시장은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 좀 악재가 좀 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1년 정도 연기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뉴욕 증시가 어제 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망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온 건데 이 부분으로 좀 추가 하락이 다음 주에도 있지 않을까, 오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있던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상원 세제 개혁 법안 같은 경우는 법인세 20%로 인하하는 부분을 2019년 1월에 실행을 하게 되면서 1년 정도 연기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실행을 생각을 하고 가격은 이미 선반영을 했던 부분이라서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한 18배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비싼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까지도 좀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실망감도 있었지만 이 외에도 소득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최고소득세율을 인하시키면서 시장 친화적인 감세보다는 오히려 부자 친화적인 감세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나 경기 쪽에는 더 안 좋은 감세안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좀 많은 상태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조정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실적 올해 굉장히 좋고요. 일단 3분기 실적 매출 같은 경우는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분기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6% 정도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양호한 실적이 좀 하단을 지지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렇게 매출단을 좀 그로스를 보이게끔 견인하는 게 바로 글로벌 경기 개선이고 미국 쪽 경기 여건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센티 악화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들이 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다음 주는 일단 이 트럼프 세제개혁 법안의 하원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이 감세안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 실행이다 보니까 큰 기대감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통과가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감세안에 대한 조정 심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돼도 호재로서 작용은 크지 않고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조정 심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는 좀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세제개혁 법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것 외에도 중국 쪽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발의 저는 이제 훈풍이 좀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는 중국 쪽에 좀 초점을 맞추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중국 10월 소매 판매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강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렇게 좀 주요한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실물 지표들은 모두 대부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를 크게 우려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체 개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하락 압력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구심 조정이 있을 경우는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일단 한중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 사드 합의에 따른 그 중국 소비 관련주도 좀 긍정적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중국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 산업재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는 아무래도 미국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닥 중심의 모멘텀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업종별로는 게임, 생활용품, 미디어,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조금만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에서 지금 기금 운용을 전환한다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렸고 이 부분 나왔고 뭐 10%까지 늘려간다라는 얘기 있던데 이게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발판이 확실히 마련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국민연금에서 이 벤치마크 복제율 가이드라인을 좀 폐지를 시키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늘리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수급적으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사실 국민연금 의 수급도 있지만 기관 중에서도 투신의 그 수급도 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랑 좀 비슷하게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예로는 뭐 엔젤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벤처기업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늘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코스닥 시장은 내년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추가 질문이긴 한데 이 코스닥이 지금 72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레인지 잡고 계신지 NH투자 쪽에서는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내년에 저희는 내년 상반기 좀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상단은 한 780까지도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10%의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코멘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내일이 11월 11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지금 100배로 데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 특정 상호여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독신자의 날, 광군제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매출이 크다고 하는데, 올해도 또 서프라이즈 할 만한 매출 신기록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도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 이상 그 매출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는 독신자가 2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총 인구의 3분의 2에 필적하다 보니까요. 시장 규모가 또 워낙 크고 최근 들어와서 그 각종 50%씩 할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동차, 주택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용품까지 아주 다양한 상품들을 접촉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일 새벽 0시서부터 알리바바의 티몰뿐만 아니라 징둥상청, 수닝 쪽에서도 동시에 그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데요. 티몰만 하더라도 플랫폼에 중국인만 5억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티몰 한 곳에서만 최소 25조 원 정도, 그리고 중국 전체적으로는 40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세일 참가 브랜드만 14만 개에 달하고요. 해외 브랜드만 6만 개 정도에 달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와,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내일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있었고요. 최근에 해빙모드가 좀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군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요. 중국 진출의 발판이 좀 마련이 될까요, 내일?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화장품은 매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알리바바의 티몰에서 구입한 중국인들 보면 37%가 해외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나 파나소닉, 샤프, 소니 같은 쪽에 매수가 많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연 화장품이 인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래도 전체 그 판매 중에서 매출 1위부터 3위까지는 전부 화장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건 비비크림, 마스크팩 외에도 최근 티몰에 이 창 일면에 위치하고 있는 라네즈, 흉, 후와 같은 품목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중에는 삼성이나 LG TV가 55에서 65인치를 특판으로 지금 내놓고 있고요. 또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전기밥솥,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유아용품, 분유, 의류, 식품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반환 정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은 앞으로 매출 증가 희망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관군제 행사를 짚어보면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들이 있다, 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을 동시에 융합하는 색다른 쇼핑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00개 이상의 브랜드들이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게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개선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상현실의 최대 장점은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3분 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100벌의 패션 의류를 착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거의 무제한으로 새 옷을 입어서 자기 웹에다가 이 내용들을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10월 중순서부터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티몰의 마스코트인 고양이를 잡아라는 이런 게임들도 홍보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양이를 잡으면은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있고요. 또 현금도 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축제 분위기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치러야 할 경제적인 비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재반 비용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요? 네, 아무래도 작년에는 관군절 하루 알리바바 쪽에서는 택배 화물이 10억 건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11억 건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동량이 11일서부터 16일, 6일 동안에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통 대란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일손 부족도 어마어마한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300만 명 인력을 확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인건비가 20% 뛰었고요. 또 1개월 기준으로 하면은 200만 원 수준, 우리나라보다도 택배 기사 월급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류회사들 같은 경우는 배당제를 도입하겠다, 보너스, 식비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일손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스마트 로봇이라든지 드론, 무인 창고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어나지만 이마저도 현재 다 배달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6일 동안에 화물차만 70만 대 이상, 그리고 비행기만 300대 이상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화장은 지금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 물동량이 다 배달된 뒤에는 1초에 한 1000건씩 박스를 버린다든지, 또한 포장 테이프만 하더라도 지구로 500번 정도 감을 정도의 재활용률이 떨어진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당분간 홍역 활동 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4차 산업혁명에도 영향이 올 것이다라는 거는 증강현실에다가 게임, 로봇, 무인 창고까지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20조 이상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간단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요. 1초당 18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는 클라우딩 서비스도 갖춰야 되겠고요. 또 초당 12만 건의 결제 처리 서비스, 여기에다가 5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채팅창, 그리고 또 실시간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대한 인프라들이 고스란히 중국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 여기 얼굴 인식 기술이 보급되면서 현재 중국에는 현금이 80%가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원들 같은 경우에는 60만 명이 감원이 됐지만 중국인들은 지갑 없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실물화폐가 신용화폐로 지금 대체된 상태고요. 이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와 관련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리,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600만 건의 고객 문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알리, 샤오미가 콜센터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랑스럽게 자기들은 중진국이지만 선진국보다 앞선 새로운 유통, 그리고 새로운 제조, 새로운 금융, 그리고 신에너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고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 것도 이런 광군제 효과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유망한 그런 분야는 어떤 점들이 있을지,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가장 인공지능 쪽에 뛰어난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무대면 대출 심사라든지 감성 근로자인 콜센터 직원들을 대체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딜러나 브로커들도 이미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기능이 중국에서 지금 속속 도입이 되고 있다 그러고요. 이뿐만 아니라 혈압 측정기라든지 진동 칫솔 같은 경우 같은 헬스케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소형 센서라든지 근거리 통신 기능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동 칫솔을 예를 들면은 이런 진료 시스템이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면은 아무래도 나이, 그리고 치열 상태에 따라서 치약도 선정해주고요. 최적의 칫솔질뿐만 아니라 브러쉬의 각도, 닦는 힘의 강도까지도 정확히 진단을 해준다 그럽니다. 이런 시절이 중국에서는 1, 2년 뒤에 시작이 될 것 같이 보이고요. 또한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노래방을 실내 공간에서 즐길 정도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나왔고요. 3천의 스포츠 관람뿐만 아니라 생방송, 그리고 한류 콘서트라든지 팬미팅도 5세대 이동통신에 구글만 쓰면은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센서나 마이크로 컨트롤 장비, 그리고 비접촉 인식 기능이죠. RFID 태그 판독기라든지 고급형 고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문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문제 이후에는 이들 종목들도 한번 소비재를 대체하는 새로운 중국물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 광군제 관련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죠. 오늘장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들을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가 돼 있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DB증권 범어지점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